고려 말기에 장군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쌍벽을 이루는 장군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이 애국심으로 제주도에 있는 몽골 포악한 몽골군을 내쫓기 위해서 몸소 가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임했지만은 몽골군이 수가 적지만은 얼마나 용맹한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10살 내외의 어린애가 땅이 박한 그 당시엔 제주도는 박했습니다. 지금은 제일 잘 살지만은 아기를 업고 그 전사는 방면을 보고 있습니다. 50m만 떨어지면은 절대 화살이 아니니까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토성 위에서 구경합니다. 몇 번 가도 그 성을 함락 못해가지고 최영 장군이 너무나 피곤해서 토성 위에 와서 쉬었을 때 그 아기 업계가 최영 장군 앞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몸집이 있고 옷이 정말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구경하는데 최영 장군은 어떻게 하면은 저 몽골군을 몰아낼 것이냐. 그래서 그 애한테 물었습니다. 아기 업계에 한 그 업은 그 10세 내외의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하면은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느냐. 아, 저 성이요. 저 성은 다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 군데는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문입니다. 그거를 불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최영 장군이 무릎을 치면서 왜 내가 이 화군법을 몰랐겠느냐. 그래서 그 성을 불태우고 황파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포악하고 정말 잔인하고 예의가 없고 무리하게 짝이 없는 이러한 몽골군을 완전히 몰아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애기업계 같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저의 이 한마디가 제가 오늘 특강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런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역사를 논할 때 소위 말하는 휘치필법이라 해가지고 한족과 중원이 나라의 수치스러운 기사는 숨긴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한족과 중원이 나라는 높이고 우리나라는 깎아내린다 하는, 또 세 번째는 한족에 관한 국내사는 과대하게 또 다른 우리나라 같은 역사는 적게 쓴다 하는 그런 역사이란 원칙하에서 우리 역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 역사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일본은 어떠냐. 일본의 역사 기술은 승리는 과장하고 패배는 고쳐서 개서하고 바로 고쳐 쓰고요. 망명은 서술하지 않는다는 수법이 역사를 작성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자기들 중심이 또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측에 유리한 사료에 대한 부정과 부인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둘째는 사료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입니다. 이 왜곡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의도적인 사료에 대한 은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의 경우를 봐도 그 날조된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지금 독도에 대한 이것도 날조해가지고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각국의 국력을 동원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야수와 같은 지만해지만 단순한 우리의 대처를 반성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충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마무리에 강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보면서 안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은 아주 웃기는 그 얘기입니다만은 괜찮아 문화입니다. 괜찮아 문화.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을 깔보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습니다. 세계 가게 되면 일본은 1등 국민이고 한국민은 제일 싫어하는 국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내 그 외손자도 1년 1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북미와 남미를 여행하면서 남미 후진국에서도 한국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90년대 초에 프랑스에 갔을 때 점심 먹고 나오니까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 있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만하고 무례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고집세고 큰 소리 떠드는 게 지금 한국입니다. 큰 소리 나지만은 그 속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깔보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일 감정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일파도 아닙니다. 저는 지일파로서 오늘날 우리와 일본이 정말 손을 잡고 세계로 우리가 나가자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독립기념관에 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보니까 이것은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조선사 편수의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이만희씨 유의 역사기념관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단군도 불세한데 신시 배달국 그리고 환국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문은 동양제의자 자랑하지만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서 구경하고 왔다 독립기념 갔다 왔다. 저는 역사적인 그런 상식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봤지만 이것은 식민사관 기념관이 바로 독립기념이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욕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 역사는 제가 지금 상고사 고대사를 하는데 이 자료가 정말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상고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고대사는 우리나라 역사로서 다 메꾸는 게 바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조선조 때부터 사대주의, 다시 말하면 대중화주의에 이렇게 하고 또 일본 식민하에서는 일본에 예속되는 강제 완전 식민지로 이렇게 전락돼 가지고 역사가 뒤집힌 상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입니다. 한국 역사는 제가 지금까지 7대라 하지만은 환국이 53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군 고기에서 했다는 것을 최인 선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시 배달국이 18대 1565년입니다. 단군 조선이 바로 고조선이 47대 2096년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빠진 게 뭐였냐? 제가 이걸 주장한다는 숙신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민족은 숙신시, 시라는 것은 옛날에는 왕입니다. 숙신시의 그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숙신이 빠졌습니다. 이게 4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흑룡강 지구에 보면은 숙신시가 4000년 전에 대국을 건설하고 또 예맥이라는 것이 3000년 전에 건설한 구국이라고 중국 사람들 역사에 바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왜 중국이 침승의 자를 그 글자를 해서 예맥이라 하느냐? 중국의 1000년 동안을 한나라고 유만조선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한나라가 뭐 단군조선, 조조선을 쳤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역사에 근거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역사를 세운 데 있어서 정말 단군조선 다음에는 숙신국, 예맥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여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이와 같이 뒤집힌 상황인데도 여러분이 추운데도 이와 같이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부여는 496년간, 고구려는 705년간, 신라는 929년간, 백제는 682년간, 가야는 490년간, 오카야마에도 가야가 있습니다. 발해가 228년, 고려가 475년간, 조선이 528년간, 대한민국이 140년. 이러한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할 것은 중국의 그 병가, 이 군대죠. 병가의 그러한 그 대종사인 누굽니까?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한민족입니다. 지금 중국 역사의 주인공들이요, 공자고 뭐 손문이고 할 것 없이 조장은 전부 한국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을 대국 국이라 하는 찬양까지 중국에서 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를 전부 불태우고 다 숨겼습니다. 그러나 지리지이기 때문에 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민족은 대황 동경에 기록한 유이국이다. 본래 이름은 유국인데 어조사로서 그 있을 유자를 붙여가지고 유이국이라고 칭한다 했습니다. 예맥은 극히 강대해가지고 중국을 정벌함으로써 중국인의 중어심으로써 예백이라 악명을 붙이게 되는데 관자, 즉 관중이 있으니 관자에 볼 것 같으면은 예맥은 흉악하다 이랬습니다. 예맥은 바로 유목민입니다. 예목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황제를 쓰지 못했습니다. 문화가 없이 이게 포악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맥은 바로 우리의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동 역사 제3 여기도 여기에 그 공씨가 예맥의 그 맥이라는 짐승의 이름을 붙인 것을 악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말이지 명함을 드리는 한나라다 뭐다 위만조선이 저 기자조선이란 말이지 그 맥도 못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강단파들은 아직도 말이죠 위만조선이다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걸 볼 때에 좀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모를까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성이 분명히 그 된루하는 15년 12월초에 예맥을 박이라고 했습니다. 진국을 갖다가 이렇게 칭했죠. 박은 바로 예백인 것입니다. 예맥은 예리한 예자하고 보리맥자 그 훈대 손자병법이 뭘 같으면 손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병은 절대 그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맥에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러한 그 예백은 한량한 그 지대에서 성장하면서 북방의 추운 지방에서 보리를 그 상식으로 하면서 강한 이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먹으면서 예병을 거느리고 아주 예리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천하에 행하던 본래의 기상의 모습이 바로 예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학혁명은 명칭부터 고치합니다. 이 최인 선생 같은 예맥으로 그 쇠금대에다가 예리했다 열자 해가지고 그 보리맥자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짐승의 일한 그 예맥이 아니라 이 예맥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맥에 관한 해설로서 손자는 군대끼리 싸움에서 예졸물공이라고 했습니다. 즉 강병을 공격하지 말라. 이럴 정도로 아주 강력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단 한족이 그 입식을 고기라 칭하고 분식을 고기라 칭하지 아니하는데 보리를 분식함으로써 예맥은 아주 먼 길도 이렇게 나가서 중국을 갖다가 횡행했던 것입니다. 예맥의 본모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은 잘 알다시피 우리와 비교도 안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뒤진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들은 고대부터 한국에 활과 화살을 갖다가 수입할 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수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중국의 문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족이 사람이요 타민족은 짐승이라 하시하는 대중화주의를 선전하는 중국이 전사 경전에 이상과 같이 명기하고 찬양하고 결론까지 내린 사실을 유죄라고 말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강단파들은 말이죠. 이란 일본이 중국이 왜곡한 이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은 고대부터 특히 당나라와 일본이 같이 결탁해가지고 더 심화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변주시키는 것입니다. 식민사관에 취해가지고 외래사상에 구걸하며 자아를 발견 못하고서 민의적 주체를 확립하지 못하는 주체 없는 공허의 개기리의 주인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파렴치한 역사도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저는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이것을 저는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하면서 정 총리, 이 총리라는 두 사람이 바로 우리 사법고시고 모든 곳이 역사 과목을 빼버렸습니다. 지금도 미안하지만 국무총리건 대통령까지라도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없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세트렛 외무차관은 역사는 우리 현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이정표라 했습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뭡니까? 식민사관을 가지고 우리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 하나씩 바로잡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이 장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지만은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쾌감만 가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일본은 그런 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본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배울 거는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에서부터 3대 사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사상과 철학이 없으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3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부터 인간사상, 인간사상에서 홍익 인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민사상입니다.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 중물사상입니다. 경제사상이죠. 중물, 물건을 중히 여기는 이 중물사상. 이 3대 사상이 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사상이요, 이 문화사상이 경탄할 역사를 창조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서생들은 원효사상 혹은 퇴계사상, 실학사상에게 구걸하며 한국의 고유한 사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제가 봅니다만 이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신나 연구도 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뇌까리는 식민 학노들에게 하는 말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에게는 화랑도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고유문화 사상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화랑도는 의무교육이었습니다. 이란 우리나라에 사상이 없다고 말하기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려시대의 고유한 문화사상이 계속 발전한 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자, 천재, 천왕, 황제에 관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천자, 천재, 천왕, 황제 제도,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없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바로 이 천자, 천재, 천왕, 황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천황해라 천만을 맞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모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모방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의 본류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천자, 천재, 천왕, 황제 사상을 수입해서 마치 고대부터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변조, 왜곡하지만은 이 제도는 우리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도 한국에서 발전한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중국 문화를 창설한 자는 요와 순이라 하는데 실제로 중국 문화를 창설한 자는 바로 요가 아닌 순입니다. 순은 바로 한민족입니다.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학의 제1인자인 사마원공과 중국 문화의 대종사인 공자의 결에서 이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마원공은 해고록에서 요에 대해서 도당시가 간단히 언급한 순에 대해서 유시라든가 상하에 뭘 같으면은 여기 양편으로 자세히 언급했는데 해고록 보면은 유시하에 순 같은 대성인은 후세에도 다시 출생할 수 없다는 최고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견해는 실제로 중국 문화를 개척한 자는 바로 우리 한민족인 그 수지라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 이루장에 수는 동인이라 말하고 사기 권일 또 오제 본기 제일 주처 풍토기에는 수는 동인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서재 태세장에는 유유억조인이라 했습니다. 즉 그 왕주가 은왕주가 동인 억조를 거느한 것입니다. 은의 국민은 바로 우리 한민족인 바로 이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은 바로 우리나라가 세운 그 나라인 것입니다. 또 춘추 좌전 37 소공사에 보면은 주국동지 이 기신이라 해서 은왕주가 동이와 상국이 돼 가지고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즉 동이족과 화합하지 못해 가지고 화합이 아니라 불화가 돼 가지고 불화는 선한 정치를 못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왕주가 국민 동의를 잘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희 신화가 박의 것의 난생설과 마찬가지로 날생설로서 한민족이 신화에 동일하고 은이 백일을 입는 것, 흰옷을 입는 것이라든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도 중국 역사에 되고 있으면 사실 그건 우리나라의 역사로 평시하지 않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저의 주장이고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사가 잘 아는 임해상과 중국 문인 전사년도 은인 동인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은 독일에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 단군편에 공자가 은이라 자청하고 사기에도 공자가 은이라 기록하였다 해서 그렇습니다. 중국 문화를 개척한 자가 한민족인 순이요 중국 문화의 총본산인 유교를 창설한 자가 바로 공자가 한민족입니다. 이 유교가 한국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는 한국에서 발생하였고 공자의 유교 사상도 한국 사상을 계승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천자의 하늘천자 아들자입니다. 천자의 문물제도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유교는 한국의 사상을 개성한 것이고 유교의 그 주지는 뭐냐? 인입니다. 인이요. 행동 강령은 뭐냐? 충효입니다. 충과 효입니다. 그런데 효보다도 충을 더 내세웠습니다. 충은 제왕을 높이고 받드는 것입니다. 즉 유교는 제왕을 옹호하는 군주주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교 문화는 천자를 존중하는 문물제도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자라는 명칭과 그 제도는 한민족이 천민사상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호 통작의 천자, 작칭야, 왕자, 천모지, 위철지자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왕은 천신 지신을 무로해서 천신의 아들, 즉 자가 되므로 천자라 칭한다 한 것입니다. 천자는 천신의 피를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천자를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천신이 받았다는 천민 사상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천신의 피를 받았다는 이 천민 사상을 제창한 자는 바로 오직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상을 개성한 유교는 또한 한국이 천민 사상을 모방해서 천자의 명칭과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 문헌에서도 실증되는 것입니다. 논어에 볼 것 같으면 논어 권지삼 그 8년 제3에 보면은 이적 지군 뭐 다 한자 시간상 약했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이적은 군주가 있고 중국은 군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군주가 없었느냐? 공자 당시에 바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 군주를 섬기는 문물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적은 군주를 섬기는 문물제도가 있지만 중국은 군주를 섬기는 문물제도가 없음을 개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춘추 좌절에 보면은 소공 17년 가을에
담자가 내주하니 또 소공이 소호씨가 관직을 조명, 새에다가 이름을 붙인 조명을 붙인 유래를 갖다 물었을 때 이것도 봉황이 말이죠. 바로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이 봉황을 갖다가 상당히 관직에 붙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28세 때에 청년의 그러한 담자를 발견해가지고 천자의 관제를 배우고 옛날부터 천자가 관제를 이루면은 사력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하다고 한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천자의 문물제도를 창조하고 중국은 한민족이 창조한 문물제도를 수입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봉황은 천지에 적용되는 문구입니다. 즉 천자의 조석을 봉탑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판에 없어 못 씁니다만은 또 칭하고 천자의 궁전을 봉지라 칭합니다. 또 천자의 글을 봉조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시가 봉황을 보고 관명을 지었다 이런 그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나가겠습니다. 한민족이 천자 문물제도를 창조하고 중국은 한민족이 창조한 문물제도를 수입한 것을 확정한 것들을 한나라 최홍이 저술한 독단 권상에 보면은 천자라는 칭호는 이적, 즉 동이적이죠. 이적이 창조한 것이요. 이적은 천신지신이 피를 받은 민족으로 자참으로서 천자라는 칭호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 그런 한민족이 최초의 천자의 문물제도 창조하고 중국을 한민족 창조한 그 문물제도를 수입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국 그 산해경, 해내경에 조선 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이 배달국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한 것이 누구냐면은 치우천왕에게 항상 그 전투를 한 것이 헌원입니다. 헌원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부족국가나 중국의 모든 제국의 장은 전부 한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 우수했고 그들이 한화족이라든가 이런 들이 밀어냈기 때문에 그 전부 모셔다가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한화족이 바로 두령이 누구냐 하면 헌원입니다. 헌원하고 치우천왕하고 73회나 전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을 한때는 도깨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이 치우천왕도 헌원도 중국의 조상으로 사망오제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천자의 문물제도를 우리 문물제도를 수입했다고 고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천왕시왕 인왕이 궁직에 비장한 내문을 헌원이 우리나라의 그 선생한테 가가지고 자부 선생한테 가가지고 이 사망 내문을 받아다가 거기에 모든 그 다신 그 종교적인 면에서 그걸 해소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 당시 천구는 한국인데 사막은 그 천왕, 지왕, 인왕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국 역사의 첫머리에 천왕, 지왕, 인왕이라 기록하는 것은 한국에서 수입한 사망 내문을 베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기자는 권삼 그 10과 제10에 황제가 태산에서 맡은 귀순을 접하였다고 해가지고 이 시대에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망 내문을 가지고 했다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걸 약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개도 천신환이 한국 땅을 중심으로 인류를 지도한다고 하고 단군이 천신인피를 받았다 했다더가 제례사가들은 이 신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문헌에 인류의 대표라 칭하는 천자의 문물제도가 한국에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중언하고 천신인피를 받았다고 칭하는 천자의 문물제도가 한국에서 창조되었다고 중언하는 것은 고대 우리의 신화가 유지없는 정확한 그 기원이라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달국 14대 왕인 자오지 천왕, 칠천왕입니다. 서기전 2340년에서부터 2331년, 지금부터 약 6680년 전입니다. 당시 천왕이라고 했고 후대 부여곡으로 신라 발해 고려에 이르는 여기 전부 우리는 그 황제의 칭호를 쓰고 천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황제라 칭한 것을 누가 부인했겠느냐 말이에요. 송나라도 고려를 천자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왜 천황제를 말하는 나라는 거란과 일본이 천황을 칭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천자를 흉내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 근본은 따지면 한국 사상에서 모방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에가미 나묘라 하는 동경대 그 교수는 미나마 즉 임나는 그 본원을 따지면 한국 사상을 모방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 가야, 이 가락이라 하는 가야에서 일본의 그 미마나라 하는 거죠. 임나라는 것은 가야의 식민지입니다. 가야의 분국인 것입니다. 분국.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는 다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만은 삼국사 권위 가락북기에 보면은 황천, 상제, 황후, 사망 등 문가 많습니다. 임나는 우리 가야의 분국이고 가야의 일본에 세운 식민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1200년간 후지살롱 밑에 그 대나무 밭에서 하나의 그 역사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신왕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본의 이 소가 밀국가가 쓴 것입니다. 야마토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의 가야계의 그 정권을 잡은 쓴 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부인인 황후가 누구고 자식이 몇이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에집트 모든 왕족이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민사관의 학누들은 학문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학누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는 이게 분개해서 저희 나이 지금 몇으로 보입니까? 저는 나이 32세로 저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왜 고정시키려 합니까? 32세의 기백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한국 역사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이 32회고 또 유학 가서 학위 받은 게 32호고 집에 와서 귀국해서 사는 아파트가 32평이고 뭐 대단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8 정치남 너무 접으니까 48 31로 이렇게 48 청춘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구려의 동명상황, 주몽도 고구려를 천재지자라 했습니다. 천재자. 이게 좀 하늘의 제왕이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망오제도 우리의 조상과 문물들을 자기 것으로 둔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국 시조 사망오제를 도둑질당한 우리 한민족이 선조입니다. 중국과 일본 상무사가 어느 나라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된 역사로 조잡한 역사 왜곡이 만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제대로 연구해서 맞서서 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기를 연구하는 우리 성 박사님이라든가 뭐 우리 한민족 연구회라든가 여러 또 사학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우리 연구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정부에도 권하고 정말 역사를 이루면 다 이룬다는 데서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의 요한문이 서기 전 4,500년 전에 우리가 요한문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전부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요한문명보다 2000년 뒤에 있습니다. 그 전부 어느 민족이 했느냐? 바로 우리 한민족이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려면은 제가 칼럼을 스카이데일리에다가 전부 그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수하려고 그러면 독서를 하십시오. 일본이 독서를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장수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책 보는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일본 사람들 한 달에 8권 정도 봅니다. 뭐 저는 8권 이상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책을 보면서 일본을 극일하기 위한 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오부치 수상 때 관방장을 한 노나카 히로무하고 그리고 이 뱃소 고로 지금 일본 대사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글도 다 알고 한국말 다 알아요. 그 참 아주 겸손하고 제가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아주 훌륭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합니까? 오만하죠.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민단에서 그 기획조정실에 총본부에 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의 새마음시기 운동이라든가 모든 기한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 부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쪽발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쪽발이. 쪽발이 아십니까? 돼지 족발 같은 족발말이 안다 그래요. 당신들은 원래 쪽발이었는데 명치 유신 위에 40년 동안 교육을 통해 가지고 1등군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1등군인데 지금 전부 쌍놈을 만났다. 바로 너희들이다 말이지. 너희들이 한국을 깔보는데 한국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스위스에서 다 조사한 결과 IQ가 제일 높은 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세 나라는 피가 같아요. 우리가 단군이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족 중에서 단족이 전쟁통에 없어졌습니다. 이 단족이 와서 우리 단족이 됐다는.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것도 이런 것이 이스라엘 대사 또 가면서 우리가 같은 피를 나는 뭐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학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세 가지 있는데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지금 중국이 결사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조상들 자기 조상이나 모시면서 이렇게 사상누각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사상누각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깨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화족은 우리 역사를 지우려 하지만은 우리 역사를 말살을 하지만 우리 역사는 1만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군도 절반에서 잘라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역사는 환구지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53대 3306년 그리고 배달적이 18대 1565년 단군이 47대 바로 2096년 이 역사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자기들이 불태웠지만은 아직도 찾으면은 그 이삭을 주어서 저는 이삭을 주면서 정말 칼럼 같으면 2시간 이내에 하나씩 씁니다. 이 역사는 일주일 내내 말이죠. 매달려도 굉장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도 한 18kg가 빠졌습니다만은 이 연구도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잠을 안 자서 하지만은 사료가 없습니다. 일본 총독부가 와가지고 22만 몇천 몇 번까지 다 했었는데 제가 산사태로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중국이 고구려 때 서린기가 그리고 백제는 소정방인가 전부 책을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민족도 고구려는 22만 명이고 백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도 450만 명을 갖다가 이주시켰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올 정도였는데 오늘 그들은 우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우리는 당하면서 괜찮아 문화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괜찮은 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도 지금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국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홍산의 다시 말하면 유아 문명은 세계의 문명의 시초, 역사의 시초가 바로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칼럼에 다 썼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111명이나 모여가지고 한 데서도 바로 한국이 한민족이 살아가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간 우리의 동포들이 정말 저 칼럼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었느냐.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고맙다는 그런 메일이 오곤 합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미 연구한 최태영 선생님이나 천성이나 여러 정인부 선생이나 이런 연구 성역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